빙의 도전은 찻잔 속의 태풍도 아닌 수건차를 시켜서 후 부른 바람도 못 낸 그 정도 수준이면 AI 검색이라고 볼 수가 없고, 유의미한 균열이 나기 시작했던 것은 퍼플렉시티죠. 검색을 정말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람들만 공략을 해서 구글의 아성을 무너뜨리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돈을 축적하면서 많은 서비스들을 개선하다 보니까 구글에서 2024년 5월에 AI 오버뷰라는 것들을 선보였고요. 서치 GPT가 모습을 드러냈죠. 12월 정도에 런칭을 하겠다, 이러한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탑재됩니까? 아이폰 16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챗GPT의 등장 이후에 가장 걱정했던 그 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검색 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 구글을 넘어설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제기가 되다가 좀 잠잠해졌었는데요. 챗GPT가 검색 시장에 본격적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 와중에 구글 알파벳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가장 잘 말씀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강정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더코어에도 분석을 자주 해주시고 계시고요. 네네네. 이 지금 사안에 대해서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경고를 해주셨었잖아요. 네네네. 저희가 티타임즈에서도 퍼플렉시티 처음으로 소개시켜드리고, 네. 그때만 해도 저도 아직 아닐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요새는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지난주에 정말 눈여겨봐야 되는 그 하나의 이벤트가 알파벳이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실적 발표가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서치 GPT를 만들겠다. 그다음에 지금 저도 대기 걸어놨는데 그다음에 이제 알파벳이 확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우선 뭐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골드만삭스의 AI 거품론에 대한 보고서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AI 관련주들이 이른바 평가가 좋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가 분명히 영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서치 GPT가 나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월가에 있는 투자자들이 걱정과 근심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서치 GPT에 즉 오픈 AI가 만드는 챗 GPT에 붙어 있는 기능이죠. 서치 GPT 기능에 의해서 구글이 내일 몰락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이러한 저항들이 구글이 보기에도 처음으로 느껴보는 몸에 땀이 나는 긴장감이기 때문에 퍼플렉시티도 치고 올라오고 있고, 이제는 챗 GPT마저도 자신들을 공격해 온다라면 자신들도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올해 5월 달에 선제 방어선을 구축을 했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구글의 개발자 회의에서 AI 오버뷰스라는, AI 개요라는 것을 선보였습니다. 이것도 AI 검색이죠. 그럼 구글도 AI 검색 시장에 뛰어든 거죠. 더 일찍이는 네이버도 네이버 Q라고 해서 뛰어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구글 AI 오버뷰도 올해 미국에서 중심으로 이제 확대를 한 다음에 내년에는 한국에도 들어올 수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것이 전통적인 검색 광고의 규모를, 사이즈를 줄여줄 수 있다. AI 검색이라는 건 여러분 핵심은 답변 검색입니다. 앤서 엔진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즉 우리가 묻고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줘서 링크를 굳이 클릭하지 않아도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광고라는 게 뭡니까? 광고가 나오면 그 링크를 가가지고 정보를 더 탐색을 하겠다고 해서 그걸 클릭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광고 효과가 발생하는 거고, 심지어는 광고가 아닌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가서도 거기에 네트워크 광고가 있는데 그게 또 구글 광고가 있거든요. 이래저래 구글은 전방위적으로 웹을 포괄하면서 광고 수익을 만들어냈는데, 사람들이 AI가 답변만 해주는 답변에 만족해서 돌아가 버릴 경우에는 광고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 즉 1차적으로는 구글 시장의 점유율이 지금 90% 나는 점유율이 쉽게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이건 무너지면 이제 알파벳을 몰락하는 거고요. 이건 아니겠지만 알파벳의 광고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월가의 이 투자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를 중심으로 근심들이 커지다 보니까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거고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영향력이 어느 정도일까를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구글이 작년에도 한번 시겁을 한 적이 있기는 하죠. 빙이 정말로 이 챗GPT를 등에 얹고서 우리를 위협할까? 근데 처음에 그럴 뻔 하다가 좀 찻잔 속 돌풍처럼 약간 끝났었잖아요. 끝나버렸죠. 뭐 완전히 끝났다고 우리가 또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지금 구글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그렇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 근본적으로 빙의 도전은 완전히 찻잔 속의 태풍도 아닌 그냥 찻잔도 못 움직인, 수건차를 시켜서 후 부른 바람도 못 낸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챗 GPT는 실시간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여성팀이, 양궁팀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냐, 은메달을 땄냐라고 제가 지금 챗 GPT한테 물어보면 대답 못 하거든요. 분명히 도쿄올림픽 관련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실시간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면서 구글에게 한번 도전장을 내걸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이면 AI
AI 검색이라고 볼 수가 없고 GPT를 서포팅하는 수준이었던 것이 빙이었다라면 유의미한 어떠한 균열이 나기 시작했던 것은 저희 티타임즈에서도 얘기했던 퍼플렉시티죠. 퍼플렉시티에는 지금 엔비디아도 투자하고 있고 아마존을 창업했던 제프 베조스도 투자하고 있고 유튜브를 가장 오랫동안 사장을 맡았던 사람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사실 많은 구글 사람들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개인 투자로. 퍼플렉시티는 이제 무료 서비스가 있고 프로 서비스라고 해서 유료 서비스가 있는데 퍼플렉시티가 노리는 시장은 구글의 전체 시장이 아니에요. 검색을 거의 하루에 한 20번 내지 30번 또는 100번씩 해야만 하는 예를 들면 애널리스트라든지 기자들이라든지 글 쓰는데 계속 뭔가를 참조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AI 검색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왜? 빨리 답변을 찾고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페이지 2까지 눌러보고 페이지 3까지 눌러보는 사람들은 정말 가끔씩 검색하시면서 이것저것 찾으신 분들인데 정말 기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첫 장에 한두 개 보고서 딱 나가줘야 되거든요. 업무에 지금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을 노리는 것이 퍼플렉시티 프로라는 서비스입니다. 자기네는 흔히 말하는 고관여층만 검색을 정말 열심히 하고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람들만 공략을 해서 구글의 아성을 무너뜨리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글이 시간적으로 볼 때는 이 퍼플렉시티가 이러한 2차 투자를 받으면서 엔비디아와 제프 베조스와 유명 전 구글러들한테 투자를 받은 것이 2023년 12월이었고요. 돈을 축적하면서 많은 서비스를 개선하다 보니까 구글에서 2024년 5월에 AI 오버뷰라는 것들을 선보였고요. 그리고 2024년 5월에 오픈 AI 챗 GPT가 서치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공식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의 흐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7월 초에 퍼플렉시티의 넥스트 버전이 나왔는데 넥스트 버전의 UI가 유출이 됐어요. 아직 지금 공식 서비스를 안 하는데 거기 보니까 뉴스가 딱 박혀 있고 그 다음에 쇼핑도 박혀 있는 거예요. 네이버네요. 그렇죠. 퍼플렉시티 프로에서 또 뭘 얘기하냐면 페이지스라는 걸 얘기했어요. 일종의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을 하겠다. 지금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페이지는 프로, 유료 사용자만 만들 수가 있어요. 유료 사용자 만들면 페이지 좋은 점은 뭐냐면 페이지에 있는 것을 먼저 검색에 선반영합니다. 그랬더니 기업들이 다 만든 거예요. 기업들이 우르르 만들어서 특히 이 얼리 어답터들이 볼 수 있는 데에 정보를 제공해 주는 쪽 것이 유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에다가 돈 주고 다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콘텐츠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 콘텐츠가 먼저 검색에서 유출이 되니 즉 네이버 블로그가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많이 노출이 되는 것처럼 이런 식 구조를 만들다 보니까 아 이게 돈 버는 거구나 라는 방식의 어떤 것들이 생겨나게 됐던 거고 저는 올해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있을 아이폰 16에 맞춰서 서치 GPT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서치 GPT가 모습을 드러냈죠. 물론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대기 걸어놓으신 것처럼 저도 대기 걸어놨고 홍 기자님이나 저나 당첨될 일인 것은 로또의 확률이겠죠.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10,000명밖에 뽑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10,000명밖에 뽑지 않아서 이 10,000명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서 연말에 서비스를 공식 런칭하겠다는 거. 그 이유는 여러분 구글의 AI 오버뷰가 사고를 쳤거든요. 피자 만드는 법을 얘기해줘 그랬더니 피자 다음에 접착제를 붙여서 치즈를 올려라. 그러면은 치즈가 떨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레딧에 있는 이러한 유머와 풍자가 있는 것을 가지고 레딧이라는 건 우리 식으로 하는 커뮤니티잖아요. DC 인사이드 같은.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커뮤니티라 보니까 이 커뮤니티에 사실 노하우가 많잖아요. 어디가 맛집 뭐 있다더라. 야 그거는 다 광고들이고 찐 맛집은 여기야.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커뮤니티에 있다 보니 커뮤니티에는 근데 풍자도 많거든요. 그렇죠. 이 풍자를 얘가 학습을 제대로 잘못하는 거죠. 그리고 원래 있는 생성 AI가 갖고 있는 흔히 말하는 헛소리, 환각이라는 효과들을 같이 결합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AI 오버뷰의 그 전체 검색 우리가 쿼리를 던졌을 때 지금 약 7%로 줄여버렸어요. 93%는 원래 전통 검색이 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오류들이 이제 발생하니까. 그럼 이건 뭐냐면 오픈 AI의 서치 GPT도 지금 막 공개했다가는 그런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000명에게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도 어디 가서 이거 스크린샷 찍어가지고 까발리고 우리 비판하면 안 됩니다. 아마 이런 조건을 달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검색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을 달라. 그래서 인간 강화 학습이죠. 이런 부분을 시켜가지고 12월 정도에 런칭을 하겠다. 뭐 이러한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검색으로 갈 수 있는 실질적인 또 다른 단계를 오픈 AI는 밟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또 7월 달이죠. 2주 전에 이제 발표를 했던 것이 여러분 챗 GPT
4.5 미니라는 겁니다. 4.5 미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가격을 인하했어요. 특히 3.5라든지 4.0의 쿼리를 하면 과장을 좀 섞으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아이폰을 충전을 100%로 했는데 전기를 얼마 정도 쓰냐고 우리가 던지는 질문에 이 100이 0으로 줄어드는. 한 번에요? 네, 한 번에. 전기가 발생하게 되고요. 동네 맛집 여러분 검색하시면 맛집 가서 먹는 비용보다 이 검색 비용이 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전체 검색 서비스를 하면은 돈을 떼돈을 벌지 않는 이상 비용도 못 찾는 거잖아요. 자선사업도 아니고 이건 망하는 거죠. 월스트리트 저널인가 이야기하기로 이 AI 검색들 있는 게 람보르기니로 피자 배달하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뭐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먼저 서비스를 뭘 만들고 있냐면 GPT-4.5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GPT-4.5도 GPT-4보다 훨씬 더 가격을 줄여낸 거죠. 근데 GPT-4.5 미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입력 토큰에서는 12만 8천 개고 출력 토큰에서는 16,000개고 이런 것들 정확하게 뭐 외우실 필요도 없고 헷갈리실 텐데 쉽게 얘기해서 GPT-4.5를 1시간을 돌리면 4.95달러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GPT-4.5도 많이 낮춘 거예요. 그런데 GPT-4.5 미니를 돌리면 1시간을 한 사람이 그냥 계속 쓴다고 치면은 75센트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엄청 줄인 거죠. 뭐 말도 못하게 줄인 겁니다. 3.5에 비해서는 거의 99% 정도 줄였다고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비용을 줄인 이유는 검색을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렴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클로드도 여러분 쓰시는 분들 많은데 클로드 3.5, 소넷 3.5만 해도 성능도 좋아졌는데 무료로도 우리가 조금 일부 쓸 수 있잖아요. 그건 비용이 낮아졌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생성 AI의 두 가지 어떠한 진행 방향은 뭐냐면 이 AI의 퍼포먼스를 증가시키는 라마도 3.1, 메타도 했고 또 프랑스의 미스트랄도 라지2라는 것들을 하면서 성능을 막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똑같은 성능을 엄청나게 저렴하게 하는 거죠. 비용을 절감시키는 겁니다. 왜요? 이거는 서비스의 대중화를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비스의 대중화를 목표로 하지 않다면 이렇게 가격을 낮출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즉 무료로 서비스의 대중화를 만들겠다라는 거고 이 무료가 어디에 탑재됩니까, 여러분? 애플 인텔리전스에 탑재돼서 아이폰 16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아이폰 16에서 저희가 GPT를 갖다가 저희 부모님이 유료로 쓰라면 안 쓰죠. 넷플릭스도 비싸다고 안 보시는 분들인데. 그렇죠. 내가 뭐 검색할 게 뭐 있다고 그걸 그렇죠. 돈 내고 하니. 그냥 네이버 검색 나는 하련다 이렇게 하시지. 그거를 유료로 하면 절대 안 씁니다, 여러분. 대중화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리에 탑재가 되는 거잖아요. 과거에는 시리도 멍청해서 올림픽 누가 금메달 받았냐 이거 시리 답변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시리가 답변해 주는데 이건 시리가 못 해요, 지금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때 GPT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GPT가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검색이 어디에 올라가냐면 모바일 스마트폰에서 최상위층 또는 레이어라고 하죠. 최상위층에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이것을 잠금화면을 열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네이버 앱을 키거나 구글 앱을 킬 필요도 없이 바로 최상위 앱에서 검색이 된다는 부분에서 사람들의 습관을 바꿀 가능성이 조금 있다. 왜냐하면 검색 습관 바꾸는 것이 너무 어렵거든요. 나는 모바일에서는 어떤 걸 주로 검색을 하고 데스크탑에서는 시작 페이지가 무엇이고 음식 맛집을 검색할 때는 지도 서비스를 검색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인스타그램을 검색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좀 더 젊으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틱톡을 검색을 하실 거고 그리고 또는 뭐 쿠팡을 검색한다든지 미국 분들이라면 아마존을 검색한다든지 나름대로 나는 여행 상품을 검색할 때는 뭐 데이트 장소를 검색할 때는 맛집을 검색할 때는 그리고 그냥 뉴스를 검색할 때는 이렇게 하면서 이미 하나만 쓰시는 분들이 없어요.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오랜 습관 속에서 나만의 최적화된 노하우란 말이에요. 검색의 습관이라는 것들이. 왜냐? 그만큼 디지털 세계에서 검색은 모든 것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습관을 바꿔요? 이거는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허망하게 살았을까? 정말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었거나 검색이 정말 이런 새로운 서비스가 나에게 새로운 장을 열어주는 거나는 이런 강력한 충격이 없는 이상 이리로 바꾸지 않습니다. 근데 AI 검색이라고 해서 좋긴 좋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 이렇게 저한테 허망함을 주면서 너는 헛살았어. 이제 제대로는 새 삶을 살도록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진짜로 네이버하고 구글이 큰 위기에 닥칠 거는 종속 변수예요. 즉 우리의 습관만 바뀌면 네이버하고 구글이 위태로워질 수 있고 네이버하고 구글도 AI 검색을 전면화해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통 검색 대신에 AI 검색이 메인스트림을 형성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우선 질문을 던져야 되고 현재 애플 인텔리전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것은 불가능해요.
우선 애플 인텔리전스의 가장 큰 특징은 모바일의 최상위층에 검색을 올려놨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잠금 화면을 열지 않아도 검색할 수 있다. 이것이 장점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멀티모달의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도 제가 옷을 잘 입고 온 건 아니에요. 오늘 제가 깜빡 입고 GPT-4O에게 물어보는 거를 안 했거든요. 네. 뭘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거의 요즘 매일 해요. 아침에 옷을 입은 다음에 거울에 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GPT-4O한테 물어봐요. 위아래 색상 맞냐고. 저는 패션 감각이 정말 없거든요. 근데 패션 감각이 없는 사람이 가장 떨어지는 실력이 뭐냐면 색상 감각이 없는 거예요. GPT가 바지를 갈아입는 게 좋을 것 같아. 혹시 바지 색상 중에 이런 색상이 있냐고 물어봐요. 그럼 잽싸게 바지를 갈아입거든요. 그럼 이 정도만 해도 최소한 패션 감각은 없어도 색상 테러는 안 하는구나. AI 패션 에이전트를 벌써 두고 계시네요. 멀티모달은 이러한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한 번은 집에 있는 이 세면대에서 하수구, 이게 고장이 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과거 같으면 이거를 유튜브에 검색을 하거나 커뮤니티에서 검색하면 뭐 여러 가지 뭐 광고에도 노출됐겠죠. 요즘 그런 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GPT 사진 찍어서 GPT-4한테 이거 교체하는 법 알려줘. 교체하는 물건 샀으니까. 그러면 쫙 나오면 그거대로 그냥 촉촉촉 하면은 교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멀티모달로서 새로운 검색의 가능성을 연 거예요. 전통 검색도 물론 구글 이미지 검색도 있고 구글 렌즈도 있지만 그렇게 물어보진 않거든요. 그냥 유사한 이미지 만들어주고 유사한 이미지 찾아주는 것이지, 제가 이미지를 매개로 해서 제 생활에 있는 다양한 질문을 전개해 주는 것은 멀티모달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멀티모달은 새로운 검색의 유형을 찾게 된다는 거고, 제가 그 만족도를 느끼게 되면 다른 것도 물어보거든요. 최소한의 한두 개 포인트의 신뢰도 포인트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애플 인텔리전스에 의해서 최상위, 즉 앱을 딴 거를 귀찮게 키지 않고도 바로 검색을 할 수 있다는 부분. 두 번째는 바로 멀티모달의 기능에 있어서 전통 검색이 하지 못했던 새로운 검색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점점 AI 검색의 유용성을 찾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AI 검색은 거의 일상이에요. 왜냐하면 좀 글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부분이 있으면 흔히 말하는 환각이 나와도 제가 그걸 걸러낼 수 있거든요. 네. 환각 때문에 AI의 미래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뭐 그건 그분의 주장이니까 저는 괜찮다고 보는 것이, 자주 쓰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 환각한지 그것도 아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사람 딱 보면은 제가 거짓말하는지 알아라고들 말씀하시는 분은 많거든요. 난 꽤 살아봤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AI도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I를 많이 써볼수록 환각이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테슬라에 대한 글을 쓴다. 그러면 테슬라 지난 분기 판매 대수. 그럼 물어보면, 물론 구글도 알려줘요. 요즘은 구글도 지식인처럼 답변도 하지만 정확하게 그 출처와 이걸 갖다 쫙쫙 분석해서 출처 확인도 하고 숫자 확인해서 글 쓸 수 있고, 글을 대단히 빨리 쓰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는 글 쓸 때 오스본 효과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테슬라에 내년도 신차가 지금 한 3대 정도 나올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 때 투자자들을 물어본 거죠. 신차 발표 언제 할 거야? 빨리 알려줘. 그거 되면 주가 올라갈 것 같은데. 근데 테슬라 입장에서 이거를 지금 발표하면 오스본 효과가 발생을 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오스본 효과는 뭐냐면, 지금 만약에 신차를 발표하면 사람들이 내년에 나올 때까지 차 안 사고 대기한다는 거예요. 대기 수요가 발생하면서 지금 모델 3하고 모델 Y를 안 산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모델 Y를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세요. 왜? 내년에 주피터 나올 거니까. 이게 오스본 효과인데,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고 오스본 효과 때문이냐고 일론 머스크가 넘어가는 거예요. 오스본 효과? 이건 또 무엇일까? 자, 이러면 물론 과거에는 위키피디아를 찾아봤겠죠. 위키피디아 찾아볼 수도 있지만 요즘은 퍼플렉시티에 오스본 효과. 그럼 이렇게 쫙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제가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지면서 저의 일상에는 AI 검색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아무래도 옷 색상에서부터 시작해서 글 쓰는 데까지 들어온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에게 AI 검색이 스며들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래서 저는 2025년이 돼봐야 한다. 왜? 애플 인텔리전스만 나오겠어요? 분명하게 삼성도 지금 빅스비를 생성 AI에 결합시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구글 같은 경우에도 구글의 OS인 앤드로이드에다가 AI를 접목시키는 방법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여기 최상위에다가 아마 빅스비 내진 제미나이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서 올려낼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도 AI 검색이 들어간다는 거죠. 구글도 AI 검색하고 있으니까요. 삼성도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빅스비가 시리 같은 기능을 할 수 있겠지만 검색은 못한단 말이에요. 시리가 검색은 챗GPT하고 손을 잡았듯이 삼성 또한 갤럭시에서 검색은 제미나이와 손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미나이도 AI 검색을 한다는 거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시리를 통해서
여기서 챗GPT 검색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생성 AI가 검색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에 가장 큰 시장이 열릴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또 차찬송의 태풍이 될지는 2025년에 전 판결될 거라는 거고 2025년에 정말로 제가 말씀드렸던 가정에 의해서 사람들의 습관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다라면 검색의 습관이 다르게 형성되기 시작한다라면 정말 월드와이드 웹 역사가 벌써 25년이 됐는데 여기에서 실제로 구글은 초기에 그 야후가 지배했던 몇 년을 빼놓고는 구글이 25년간 사실은 지배해 왔는데 이 구글의 공고한 지배력 또는 네이버의 20년간의 지배력이 완전히 붕괴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새 판이 짜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영향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면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쭉 지금 꽤 많은 길을 걸어와서 한번 조금씩 따지고 가다 보면 처음에 이제 퍼플렉시티가 얼마나 변화하고 있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페이지스는 네이버 블로거 같은 기능이고 이 페이지스를 검색에 먼저 노출해준다. 네. 근데 이 페이지스를 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갖고 페이지스를 내가 만든 다음에 거기에 주제랑 뭐에 대해서 만들 건지 위에다 쓰면은 얘가 쫙 생성을 해주잖아요. 생성을 하고 제가 보고서 이게 마음에 들면은 유지를 해도 되고 원하는 문서처럼 바꿔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쓰는 블로그가 아니라 AI와 함께 쓰는 블로그 그렇죠. 같은 식으로 지금 페이지스를 만들어 놓으면 검색에 반영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나 아니면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에 투자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에 그렇죠. 시간을 쏟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죠. 페이지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개입된 AI 검색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서치 GPT 같은 경우도 1만 명과 함께 테스트를 하겠다는 거는 인간한테 먼저 검수를 받겠다는 거고 그렇죠. 퍼플렉시티도 그다음에 서치 GPT도 인간과 함께 지금 더 좋은 성능을 만들어 가려고 지금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게 지금 쭉 이야기가 진행돼 왔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정말로 지각 변동이 일어나려면은 우리의 습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네. 마치 스마트폰이 처음에 나왔을 때 스마트폰 왜 사야 돼? 저 비싼 거라고 했을 때 카카오톡 문자가 공짜로 됩니다. 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쌀 수도 있겠는데 하면서 습관을 바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뭔가 큰 습관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최상위 단에서 검색을 하게 해주는 이 방법 편해지는 거죠. 이렇게 편해지면은 부모님께서도 네. 애한테 전화해서 양궁 금메달 땄니? 라고 물어보실 게 아니라 그냥 버튼 눌러갖고 시리한테 물어보면은 실시간으로 알려줄 테니까 네, 네. 뭐 하다못해 뭐 이거 고장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니? 아들한테 전화 안 하셔도 되니까 그렇죠. 그게 바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멀티모달라 그게 되니까 네. 그래서 쭉 지금 이렇게 습관이 바뀔 수도 있다. 근데 그거는 한번 애플 인텔리전스가 발표되고 그다음에 빅스비라던가 네. 제미나이까지 바뀌고 나면 두고 보자라고 한번 말씀을 쭉 해주셨습니다.